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1 과목 총평 및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은 역학 6문항하고 비역학이 14문항으로 출제됐는데 작년 수능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3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금 이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하고 9월에서 갑자기 변주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나오겠거니 하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학 같은 경우에서도 뉴턴 법칙에서 2문항, 운동량 충격량에서 2문항, 그리고 나머지 각각에서 1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라고 적어놨고, 저는 어려웠는데 왜 쉽다 그러십니까? 제가 이게 쉽다고 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수능을 풀어내기 위해서 거기서도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험지는 좀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본교재 샘물하고 박물관에서 다 다뤄드렸던 내용에 나왔거든요. 뭔가 새로운 신유형이라던가 미출제 요소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 건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전자기파 찾는 거죠. 3월에도 1번이 전자기파로 나와 있었어요. 이건 어차피 암기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별 하나만 적고, 답이 뭐죠? 파장이 감마선보다 길고 자외선보다 짧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X선이라는 걸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핵융합 반응표는요, 이건 그냥 직접 써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보시면 중성자수가 2고 질량수가 2죠.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통해서 양성자수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양성자수가 중성자가 2고 질량수가 2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1이고 질량수가 2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1이 되겠죠. 그럼 A는 여기다가 1, 2, 1, 2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고, B는 어떻죠? 질량수가 3인데 중성자수가 1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2가 돼요. 그럼 여기는 2, 3이 됩니다. 그럼 이 기억은 뭐죠? 아래 거는 이미 숫자가 맞기 때문에 0 적어주시면 되고 위에 거 맞춰주시면 1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중성자라는 거를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 맞나요? 양성자수는 A, B가 같다? 틀렸죠? A가 더 적어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중성자이자. 맞죠 이거? 그 다음에 디귿, 핵융합 반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질의 자성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죠? 암기해서 풀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내가 이거 자기화되지 않은 거에다가 자석을 갖다 댔더니 S극을 갖다 댔더니 밀려났대요. 밀려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얘는 반자성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A가 얘기한 거는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X의 P 쪽은 N극이 아니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S극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 얘를 이제 P 쪽에 S가 아니라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그때도 멀리 밀려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맞는 말이죠. 어차피 반자성체는 어떤 극을 가져대도 밀려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A, C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보는 역학 문제죠. 뉴턴이 요즘에 두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힘의 평형과 관련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실로 연결된 개 형태로 분석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분석할 때는 제가 이것도 본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박스를 치면서 풀면 되게 편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여기 문제에서 조건이 뭐죠? 조건이 뭐냐면, 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이다. 이게 핵심 조건이 된다는 거야. 자, 봐보세요. 이 수평면은 뭘 떠받치고 있어요? A를 떠받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위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떠받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차피 용수철이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주는 힘은 내부의 힘이에요. 이것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의 힘은 상쇄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그냥 얘네의 무게 3mg에다가 위에서 눌러주는 F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의 2배래?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B쪽에. 그럼 B는 지금 정지해 있어. B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예요? 3가지야. 뭐? 자체적인 중력, 그리고 외부에서 눌러주는 F, 그 다음에 용수철이 밀어주는 힘. 그러면 중력하고 이 F를 더한 값과 용수철이 밀어주는 힘은 똑같겠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용수철이 밀어주는 힘은 mg에다가 F를 더해준 값과 같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이쪽이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했을 때 같아지겠네요. 그럼 넘겨보시면은 F는 mg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용수철이 A에게 작용하는 힘 뭐였죠? 용수철이 A에게 작용하는 힘은 F랑 얘 중력을 더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EMG가 되겠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EMG. 그 다음에 디귿 이거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리고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 이건 작용반작용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작용반작용을 찾을 땐 주어랑 목적어가 도치되느냐를 보면 되는데 중력은 지구가 B이고 얘는 용수철이 B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답은 몇 번?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첫 페이지에서는 무난했죠. 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별 하나고요. 풀어볼게요. 파장은 A냐 B냐 누가 더 짧느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큰 건 A죠. 그럼 파장은 A가 더 짧은 게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빛의 진동수 물어보고 있는데 진동수는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플랑크 상수랑 진동수의 곱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넘기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N3에서 N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이만큼이잖아.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A에서 C를 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A에서 이 C를 뺀 게 바로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플랑크 상수로 나눈 값이 우리가 구하는 진동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니은은 맞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봐볼까요? 에너지 A는 BC를 더한 것과 같다. 이쪽이 더 크다. 그렇죠. 왜냐면 A는 이건데 B랑 C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C를 더한 부분이 더 큽니다. 따라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6번. 이것도 꾸준히 꼭 출제되고 있는 파동 관련된 문제인데 파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요. 진동수는 누가 결정한다? 파원이 결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자마자 어떻게 푸냐면 그냥 다 적어요. 람다부터 적어볼게요. 람다 A는 2, 람다 B는 4. 근데 속력이 얼마래요? A에서? 속력은 1이죠. 근데 속력은 T분의 람다, 주기분의 파장꼴이잖아요. 그럼 주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는 그림을 보고서, 조건을 보고서 적은 거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 내가 어차피 이렇게 파동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차피 파워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매질이 달라지면서 그냥 여기 경계면이 생겼을 뿐이지 이 파동의 파워는 동일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랑 여기서 진동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동수가 동일하다는 거는 그 역수인 주기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뭘 쓸 수 있어? 얘에 의해서 이 매질 B에서 주기도 2가 나온다는 거고 그럼 이걸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어? T분의 람다인 속력도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봐볼까요? P에서 파동의 변이는 0일 때랑 2일 때가 같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주기가 2초라고 했잖아요. 주기가. 그러면 0초일 때랑 2초일 때랑 한 번의 주기가 흐른 거기 때문에 위상이 원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P점이든 Q점이든 볼 필요가 없이 무조건 같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이제 요 조건에 써야 되죠. T가 1초일 때 Q에서의 운동 방향. 자, 우선은 T가 1초라는 건요 반주기죠. 반주기. 반주기라는 거는 얘가 이 파장의 절반만큼 흘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Q 근처에서. 근데 운동 방향은 어디에? 마이너스 Y 돼요. 내려가야 된대. 그러려면 봐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돼. 왜? 한번 진행을 조금 시켜보세요.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래야지만 내려갈 수가 있죠. 매질은 위아래로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운동량과 충격량 유형인데 이것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오고 한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어요. 자, 봐보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A가 2mv래. 지금 내가 mv로 충돌하고 있죠.
그럼 이 MV가 변하면 반대쪽으로 MV가 돼야 돼요, 운동량이.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V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4MV인데 6MV가 변해야 되죠. 그럼 4MV에서 마이너스 2MV가 되면 6MV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V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맞나요? 맞죠?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벽과 충돌한 후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아니죠, 반대죠, 반대. 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벽으로 받은 평균 힘인데,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I는 F 델타 T는 델타 P,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평균 힘이잖아요. 그럼 얘 빼고 한번 넘겨보세요. 얘는 델타 P 나누기 델타 T죠.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T로 나누고 여기는 2T로 나누시라고요. 그럼 여기는 개수가 2가 나오고 여기는 개수가 3이 나오죠. 그러면은 A가 B의 3분의 2배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대성 이론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A의 관성계, B의 관성계에서 뭐라고 돼 있어? B의 관성계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그 얘기는 이 B가 볼 때 여기서 이렇게 방출된 빛과 여기서 방출된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고, 어차피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같았다는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봐볼 건데 여기 표를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지금 A가 관찰한 거거든요. 그럼 A는 어떤 시간을 더 길게 측정했을까라는 거야. 우선은요, P는 길게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시간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검출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그동안 P는 이렇게 날아가는 빛을 볼 거 아니에요, A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한데 이동한 거리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훨씬 더 길단 말이야, 빨간색이. 이 하얀색 화살표보다 빨간색 화살표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유 시간보다도 큰 거라고. 근데 얘는요, 고유 시간보다 잘못 말했네요. 얘가 고유 시간보다 큰 거예요, 얘가 T1이. 그쵸? 왜냐면 P에서 쏜 거니까. 근데 이 Q에서 검출기를 도달하는 거는 고유 시간보다 더 덜 걸려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 Q는 지금 이쪽으로 빛을 쏴줄 거죠? 근데 이 검출기가 A 입장에서는 마중을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길이 수축에 의한 효과도 있고, 일단 이 기본적으로 길이 수축에 의해서 이 검출기랑 Q 사이 거리는 짧아 보이는데 빛이 쐈을 때 검출기가 심지어 마중까지 나오니까 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얘는 마중의 효과와 수축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므로 더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T1이 크다는 겁니다.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 어차피 내가 속력을 어떻게 구해?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T분의 D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C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틀렸죠. 항상 움직이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거든요. 그 다음에 3번 A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B 입장에서 빛이 어디서 방출한다 해서 P랑 Q에서 동시에 방출하죠. 동시 출발. 그리고 어떻게 도착해요? 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죠. 도착. 근데 하나의 장소에 대해서는 누가 보든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이 검출기라는 한 장소에 대해서는 B가 본 결과값과 A가 본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A가 봤을 때도 요거는 그대로 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A가 볼 때는 검출기에 동시 도착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검출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빛을 누가 더 먼저 쏴줘야 될까요? A 입장에서. 당연히 P를 먼저 쏴야겠죠. 왜냐면 Q는 얼마 안 걸린다 했잖아. Q는 얼마 안 걸린다고요, 시간이. 그리고 P는 오래 걸린다고, 도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P를 먼저 쏘고 Q를 쏴야지 동시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3번은 맞는 거고요. 틀렸죠?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같다. 그 다음에 5번 B의 관성계에서 Q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는 그러니까 고유시간 물어보는 거잖아요, 고유시간. 근데 이 T1은 뭐라고 했어?
팽창시간이에요. 팽창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작게 나와야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빛의 이중성 관련된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표를 보고서 우리가 정보를 잘 뽑아내시면 금방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A를 샀을 때랑 AB를 샀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내야 되냐면, FA가 FB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B에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B가 더 진동수가 컸다면 이 값도 커졌겠죠. 이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에서는 어때요? 봐보세요. 내가 분명히 B가 더 작았죠. A보다 B가 더 작은데 근데 결과값이 어때? 더 커졌어. 그러니까 A보다 B의 진동수가 더 작은데 결과값,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졌다고요. 그 얘기는 문턱 진동수가 Q가 더 낮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위에 거에서는 A랑 B를 비교하는 거고, 이 아래 거 이걸 통해서는 문턱 진동수가 Q가 더 낮구나 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얘는 어떨까? 봐보세요. 내가 A랑 B 중에는 A가 더 크다 했잖아. 여긴 B만 샀을 때 E 제로죠? 그럼 여기는 A까지 추가로 싸줬기 때문에 이 E 제로보다는 반드시 큰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문턱 진동수는 P가 작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기억은 이 E 제로보다 크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연력학 문제인데 이것도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고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우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열 효율이 0.2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마이너스 4E 제로라는 거, 그리고 D에서 A로 갈 때 기체가 받은 일이 E 제로라는 거, 요거를 이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내가 어차피 이 아래 과정하고 BC 과정,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잖아요. 그 이때는 열 출입이 없던 거예요. 그럼 내가 열 출입이 있는 과정은 AB 과정하고 CD 과정이거든요. 근데 AB 과정은 열이 들어오는 흡열 과정이고 얘는 열이 나가는 발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 효율이 0.2가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한 거야? 1-Q1분의 Q2를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차피 여기는 이 Q2랑 얘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이 CD 과정에서는 기체가 일을 받거나 하지 않아요. 면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이너스 4E 제로라는 거는 방출한 열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열 효율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야. 0.2는 1 마이너스 Q1은 뭔지 모르지만 Q2가 얼마라고? 4E 제로라고요. 그럼 이게 0.2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Q1은 5E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E 제로구나 라고 쓰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기억,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이것도 제가 수능 특강 문제풀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교재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열 과정에서 부피가 감소할 때는 온도는 올라가요. 그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더 크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6이 아니라 5죠. 5, 개수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열 효율이라는 거를 1-Q1분의 Q2꼴로도 쓸 수 있지만 Q1분의 한 1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냥 다시 쓸게요. 여기가 E0, 여기가 뭐가 되죠? 그럼 E0가 돼야 돼. 즉 요만큼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E0가 되는 거예요. 근데 D에서 A로 갈 때 마이너스 E0이기 때문에 B에서 C로 갈 때는 플러스 2이면 돼. 그럼 얘랑 계산해서 요만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따라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뉴턴 문제 하나 풀었었죠. 힘의 평형 관련된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개를 분석하는 문제고, 재작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거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보자마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실이 끊기 전에랑 실이 끊은 후에 얘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실이 끊어지고 점점점 느려져서 정지했어요. 그럼 이때 속력을 V라고 놔보자. 이렇게. 그리고 거리가 몇 대 몇이래요? 여기 ES
여기가 3S래요. 그럼 보자마자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내가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고 속력에 대한 걸 알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3번 공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근데 어차피 정지 V 정지기 때문에 우변은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지금 좌변에서 A랑 S의 곱이잖아요. 근데 거리비가 2대 3이죠. 그럼 가속도비는 3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가에서 가속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4mg죠. 4mg. 그리고 전체 질량은 얼마예요? 6m에다가 내가 B의 질량을 모르니까 라지 M으로 설정해 볼게요. 라지 M.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는 얼마예요? 전체 질량, 전체 힘 mg에다가 전체 질량 스몰 m 플러스 라지 M. 요거를 계산했을 때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3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시고 여기다가 3을 곱했을 때 같아지겠죠? 자, 그럼 넘겨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8m 플러스 8 라지 m은 18m 플러스 3 라지 m. 그러면 10m은 5 라지 m이므로 라지 m은 2m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또 많이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서 난이도는 별 2개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운동량 충격량 문제 하나 풀었는데 이게 그 두 번째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그 상대 속도 유형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좀 쉽게 나왔어요. 제가 그 샘물하고 박물관 교재에서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쉽게 나온 겁니다. 왜냐면 그 변수 설정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 일단 봐볼까요? 처음에 얘가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죠. 그러면 얘는 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몇 초 만에 딱 뭔가 바뀌었어? 3초 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 얘기는 B가 벽하고 부딪히는데 3초가 걸렸다는 거야. 근데 12m를 3초 만에 부딪히기 위해서는 B의 속력이 얼마였던 거예요? 플러스 4였던 거야. 그럼 3초 동안 12m 가겠죠? 얘도 플러스 4였던 거야. 자, 그 다음에 꽝 부딪힌 다음에는 어때요? A, B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 B가 이쪽으로 이제 돌아올 테니까. 근데 얼만큼 가까워지고 있냐면 2초 동안 12가 가까워지잖아요. 이때 상대 속도는 6이 돼요. 그럼 내가 6만큼으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 B는 벽하고 부딪힌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다가왔다는 거야. A 쪽으로. 될까요? 그 다음에 A랑 꽝 부딪혔겠죠? 부딪힌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 3초 동안 6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2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부딪힌 후에 A의 속도를 라지 V 그리고 얘 속도를 라지 V보다 이만큼 빠르다. 그래야지 멀어질 수 있으니까 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라지 V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량 보존이거든요. 지금 부딪히기 전에 얘 운동량은 플러스 4고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돼요? 토탈 운동량이? 마이너스 4가 돼요. 얘가 4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럼 이 부딪힌 후에도 운동량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근데 부딪힌 후에 운동량은 라지 V 플러스 4 라지 V 플러스 8. 그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고. 그럼 계산해 보시면 5 라지 V는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뭐죠? 7초일 때 누구의 속력? A의 속력. 그러니까 즉 라지 V를 그냥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넘기시면은 5분의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2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는 거지. 가벼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전반사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이런 거는 굴절률을 먼저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자, 굴절률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계각 45로 입사하여서 반사했대요. 그럼 굴절률이 일단은 A가 B보다 크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이 부분 각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휘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A가 C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포인트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반사가 됐는데 여기선 전반사가 안 됐죠? 그 말은 이 AB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NA가 제일 크고 NB가 제일 작고 그 사이에 NC가 껴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지. 봐볼까요? P의 속력은 A에서가 작다. A가 굴절률 제일 크니까 작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반사 하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여긴 지금 C랑 B 사이 경계면이거든요. 그럼 얘는 AB보다 어때?
굴절률 차이가 작아요. 근데 심지어 각도는 45도보다 더 좁게 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전반사 할 수가 없죠. 답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관련된 문항인데, 이거 조건에 뭐가 나와 있냐면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봐볼까요? 일단 이거 좀 체크 좀 해볼게요. P에서 방향이 X고 여기서 X고 그리고 세기는 B0래요. 그 다음에 Q에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AB의 방향이 반대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사실 얘가 왼쪽 오른쪽인지 오른쪽 왼쪽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반대라는 거는 이 Q점에다가 줄 때 더해줘야 돼요. 봐봐요. 얘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감으시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감으셔도 나오죠. 반대로 하면 둘 다 들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I0가 한 칸 떨어진 자리에 만드는 자기장을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3B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C랑 한 칸 떨어져 있죠, 한 칸. 근데 그러면 이 AB가 만드는 자기장을 C 혼자서 상쇄시켜야 되잖아요, 3B만큼을. 그럼 C의 전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이 IC는요 3I0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기억이 바로 맞다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한번 봐볼까요? P점? P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A랑 B가 주는 것보다는 C가 주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차피 똑같이 한 칸 떨어져 있고 얘네는 서로 상쇄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C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C는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위쪽으로 흐른다는 거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니은은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량적인 값을 계산하라고 시키고 있죠. 그럼 먼저 왜 B0가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봐보세요. 내가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방향을 양수로 잡아볼게요. 들어가는 방향을 양수로 잡아볼게. 그러면 C가 P한테 주는 거는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주는 거는 얼마가 돼? 일단 그 방향부터 확실하게 해야죠. A랑 B는 지금 내가 이 C가 여기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A랑 B는 이쪽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 얘는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이 P에 주는 거는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인데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져 있고 전류는 2니까 플러스 3분의 2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 3분의 8이 나오거든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설정한 거야? 얘를 B0에 대응시킨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R점에서거든요, R점. 그럼 R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주는 거 얼마? 들어가는 걸로 2i, 얘가 주는 거 들어가는 걸로 i,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3b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3만큼 자기장을 형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럼 봐보세요. 내가 요거를 플러스 2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야 돼?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보세요. 그럼 그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맞는 겁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이것도 파동의 간섭인데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거 바로 풀어볼까요? 기억. 나는 P에서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P가 마루마루 보강이잖아요. 이거 마루마루 보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S1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동수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요거 합성된 진동수랑 얘 각각의 진동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10분의 2죠. 0.2. 그럼 그거의 역수가 진동수기 때문에 5Hz가 맞습니다. 그럼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S1과 S2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3개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확대해서 좀 그려보자면 여기가 S1, 그리고 여기가 S2가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우선 가운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경로의 차를 이용하면 돼. 경로의 차가 반파장의 짝수 배면은 그때가 뭐예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운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지점이, 일단 이 양 끝을 봐볼까요? 여기는 경로차가 얼만큼 나는 거야? 2분의 3 람다만큼 나요, 경로차가. 그리고 이 가운데는 경로차가 빵이에요. 그럼 반드시 중간에 그냥 람다만큼 경로차 나는 지점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개가 맞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에너지띠와 반도체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PN 그냥 끼워서 맞추는 거죠. 조건표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B 연결할 때는 열 대나 닫을 때 다 통하는데, A 연결했을 때는 열 대는 전구의 불이 안 켜진대요. 그럼 우선은 저 B에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다 켜지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를 거란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그쵸? 근데 전구에 불이 둘 다 켜진대. 얘가 없더라도 켜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아예 배제를 시켜보세요. 이쪽을 아예 배제를 시켜. 그럼 어떻게 통한 거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맞춰보시면 여기가 P, 여기가 N, 여기가 P, 여기가 N이 된다는 거지. 될까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이거 다시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를 닫아주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둘 다 전구가 켜진다는 게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가 어디 연결할 거냐면 A에 연결해 볼게요. 자, A에 연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위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위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때는 이거를 닫았을 때는 흐르지만 열었을 때는 흐르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가 PN이라고 바로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닫았을 땐 이렇게 PN 쪽으로 쭉 흐르지만 열었을 때는 탁 끊기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닫았을 때는 흘러가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PN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닫았을 때, A에 연결하고 닫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된다 했죠? 그러니까 D 전구 C가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디귿 S1을 B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S2를 열었을 때, 자, B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A, 얘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순방향이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순방향 맞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문제인데 이거 제가 샘물에서 너무 많이 다뤄봤던 유형이라서 아마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되게 편하게 맞췄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어차피 이거 상대 속도가 B가 올 때 A는 자기한테 계속 V로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7L이었는데 3L이 됐지. 그러면 그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V로 4T 동안 다가왔을 때 4L만큼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지금 내가 그러면 4T 동안에 속도는 얼만큼 변한 거야? 속도는 지금 B가 정지했으니까 이때 동안 EV만큼이 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충돌하려면 앞으로 얼만큼을 더 가야 돼? V의 속력으로 3T만큼을 더 가야 되죠. 그래야지 3L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3T 동안에는 속도가 얼만큼 변해? 얘가 지금 4T 동안 EV 변했으니까 3T 동안은 2분의 3V가 변하겠죠. 근데 지금 A의 속력 얼마야? A는 지금 얘가 EV 줄었으니까 A도 EV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V거든. 근데 얼만큼이 변한대? 아래 방향으로 2분의 3V가 변한대요. 그럼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V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바로 체크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이런 풀이를 1인칭 풀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학습을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아마 복잡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암산도 되겠죠? 저는 암산으로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보장은 없어요. 아무튼 모든 건 다 대비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전자기호도 문제고요. 얘는 별을 좀 2개 줬습니다.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준 건데, 우선은 여기서도 조건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OD를 지날 때랑 파이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색이랑 방향이 모두 같대요. 그러면 OD를 지날 때는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가 계속 꽂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동그라미가 하나씩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그쵸? 그럼 내가 이거를 뭐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동그라미가 하나씩 계속 꽂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데 그 다음에 8들이 지날 때는 어때? 8들이 지날 때는 이렇게거든요. 그럼 어때? 바뀌는 게 뭐야? 이 면적은 안 바뀌고
이 3은 늘어나고 1은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때 색이랑 방향이 같으려면은 얘네 둘을 합쳤을 때 얘는 어때? 동그라미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죠. 그럼 여기선 x가 하나씩 나가는 구조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x가 이거보다 많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x가 여기서 2개 들어올 때 이쪽에선 3개가 나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오는 효과랑 x가 이게 나가는 효과가 동일하거든요. 그럼 아무튼 간에 이 세 번째 자기장보다는 첫 번째 자기장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얼만큼 크다는 거야? 1만큼 크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면요, 여기는 그 마이너스 알파보다만 1만큼 작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절대값으로는 크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마이너스 알파만큼 될 때 여기는 그만큼이 빠져나가야지만 처음 이 OD랑 같아진다는 거죠. 기억 봐볼까요?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1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온다? 아니,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2D 지날 때랑 11D 지날 때, 그러니까 2D 지날 때는 뭐냐면 2D 지날 때는 얘만 들어오고 있는 거죠. 2D 지날 때는 1만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11D 지날 때는요, 여기니까 얘만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2만 나가는 거야. 얘는 1만 들어오고 있고 2만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는 절대값이 1이잖아. 근데 얘는 1 플러스 알파죠, 절대값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2D를 지날 때가 더 크다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그 다음, 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 점전화 문제고, 이런 거는 항상 준킬러성으로서 많이 활약을 했죠.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꾸 연습을 해서 다양한 상황을 풀어보면서 좀 풀이법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저는 조금 독특한 풀이법을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자, 봐보겠습니다. 우선은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고요,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도 같대요. 근데 A는 어느 방향인지는 안 알려줬는데, 지금 보면은 A, B, C, C, B, A, 그러니까 완전히 좀 뒤섞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화살표를. 그래서 A랑 C의 위치를 저것처럼 고정을 해줄 거라는 거야,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아래다 그려볼게요. 가 아래다가 이렇게 되고, 이 자리에 A가 그대로 오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C가 올 테고, 그리고 지금 B랑 C는 가깝기 때문에 B는 여기에 올 겁니다. 이렇게 이 위치에. 납득이 가실까요? 이렇게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똑같이 양수니까 이렇게 양수 적어주시고, 대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C가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전체를 뒤집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힘 받는다고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바로 기억을 풀어볼 거거든요. 보면요, 얘 어때? 상황이 똑같은데 B의 위치만 옮겨준 거예요. 근데 B의 위치만 옮겨줬을 뿐인데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 말은 B가 다가왔으면 B의 영향이 커진다는 건데 B 쪽으로 다가갔다는 거는 B랑 C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인력이 작용하니까 다른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어때?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죠. 그게 바로 A가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B가 다가와서 당겨줬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부호를 다 찾아낸 거야. 그럼 기억은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풀어볼 건데,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니,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는 둘 중 하나야. 얘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 혹은 얘 왼쪽, 얘 왼쪽이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면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왜냐면 이거 뒤집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가능한 건가? 이건 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B가 A랑 가까우니까 A를 끌어주고 있던 거야. 근데 이제 B가 멀어졌죠. 그럼 상대적으로 B의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C의 전하량이 워낙에 큰 놈이었다면 얘가 A를 밀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모순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풀면요, 되게 이상해. 봐봐.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를 치우면 오히려 더 왼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 이거는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지금 A가 받는 전기력 방향 오른쪽이고 얘 오른쪽이죠. 그럼 이 전체 전기력에 받는 합은 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B는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B가 받는 왼쪽으로 받는 힘은 얘랑 얘를 더한 값과 같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더 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쭉 읽어보시고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난이도가 과하게 어렵진 않았는데 조건이 좀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AB의 평속이 여기서랑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같대요. 그리고 걸린 시간도 같대. 걸린 시간도. 그럼 평속도 같고 걸린 시간이 같다는 건 그냥 요 거리가 같다는 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받는 마찰력도 어떻대? 같은 크기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마찰력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상대값으로 잡아서 문제 풀어보자고. 얘 분리될 때 속력 V면 얘는 분리될 때 속력이 2V가 되겠죠? 그럼 여기선 4K, 운동에너지가 4K, 포텐셜 에너지는 3U가 돼요. 얘는 어때? 운동 에너지는 2K, 포텐셜 에너지는 6U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무슨 운동한대? 이거 등속도 운동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에너지가 털려요? 마이너스 2U만큼 털리는 거야. 그럼 이 바닥면에 왔을 때 에너지는 2K 플러스 4U가 되겠죠. 그리고 이 F를 받았더니 얼마가 됐어? 내가 EM으로 V만큼 가고 있기 때문에 2K가 됐죠. 그럼 따라서 이 마찰면에서 감소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4U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게. 그럼 여기서도 얼만큼 감소해야 돼? 여기서도 4U만큼 감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잖아. 이 내려올 때까지는. 그럼 여기서 4U만큼을 빼보세요. 그럼 뭐가 되지? 그럼 4K 마이너스 U가 되는데, 그게 이때 에너지가 된다는 거고, 정지했으니까 얘는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4K랑 U의 관계식을 알아낼 수 있지. 4K랑 U랑 같다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이 2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궁금한 거야. 이 U. 그럼 이 U는 뭐야? 8K가 되고, K는 2분의 1 mv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4mv제곱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모든 문항을 좀 풀어봤는데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물론 조금 쉬운 문제도 있었어요. 잘 학습을 해두셔야 되고, 특히 뭐 전기력이나 자기력은 계속 준킬러성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꼼꼼히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학 문제 또한 이렇게 너무 과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항상 역학이란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잘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샘물하고 박물관 문제풀이로 계속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찾아뵐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잘 학습하시면 모의고사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